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시제에 대한 얘기를 다 했었고요. 이 동사 파트가 되겠죠, 시제 부분은. 예,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시제 부분이 될 텐데, 이 시제 부분 외에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시제 부분을 다 했고요. 시제 외에 또 이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동태라는 개념이거든요. 요 수동태 파트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분들이 이제 수동태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냥 개념에 대한 거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은 수동태에 대한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제 첫 시간부터 차근차근하게 이제 개념 잡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수동태 파트는 총 이제 이 14장 자체를 강의를 7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이제 첫 파트 1, 이제 첫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첫 강의 14장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봐줘야 될 게 수동태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봐봐야 되겠죠. 수동태라는 거는 지금 우리 뭐 책에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수동이라고 하는 거 먼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다. 자, 그런데 이 수동 자체에서 원래 수 자체는요, 받을 수거든요. 그래서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 동사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이제 동이라는 애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어떤 동작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받는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무엇을 주고서 받고 할 때 그런 받는 게 아니라 당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당한다, 동작을 당한다라고 봐주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뜻이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여러분한테 와닿을 수 있는 말이 이 동작을 당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동태 문장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는 그때는 스스로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의미를 행동을 받는 그런 당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문장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동태에서 수동이라는 것은 받는다, 당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누가 당하냐? 주어가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가 당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the door.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was closed가 나왔는데, 그죠? was closed. be 플러스 pp가 과거 분사죠. be 더하기 과거 분사가 만약에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동태라고 말을 합니다. 수동형 동사가 되죠. 그죠? 수동형 동사가 되는데, 얘가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죠? 얘가 나왔을 때는 동사를 당한대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인데, 주어가 지금 문이에요, 문. 그죠? 주어가 문인데, 문이라는 거는, 클로즈라는 거는 닫다라는 의미죠. 그죠? 닫다라는 뜻인데, 어, 이 문이라는 애는 닫는 거가 아니라 닫는 것을 당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에 의해서 문이 이제 닫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자동문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거는 우선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클로즈 자체가 원래는 닫다인데 be 플러스 pp 형태를 썼으니까 닫는 것을 당하다. 그죠? 닫는 것을 당하다라는 의미인 뭐죠? 닫히다. 그죠? 닫히다. 자, 요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더 도어는 지금 닫는 그런 동작을 당하고 있으니까 문이 닫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하고는 약간 좀 틀리죠. 우리나라 말은 그냥 뭐 닫다, 닫히다 해서 동사의 형태가 완전히 좀 틀린데 이 문장 자체, 영어에서는요, 같은 동사에다가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닫다라는 그런 스스로 하는 그 의미에서, 능동의 의미에서 닫히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수동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동태의 이제 반대가 되겠죠. 자, 능동과 수동이 될 거예요.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고 수동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이 수동태 반대로 보면은 수동태의 이제 반대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경우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closed the door라고 했을 경우에는 door는 뭐가 됩니까? door는 close를 당하는 애가 되는 거고 그는 close를 하는 애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능동태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동사라는 애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SV 형태가 나왔을 때 능동태는 하는 주어가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동태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문이, 그죠? 주어가 동사를 당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당한다 라고 봐주시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죠?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이 수동태 문제 뭐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수동태의 형태라는 거는 be 플러스 pp,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얘기했죠?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다. 동사가 있으면 이 지금 능동태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능동태에서 이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에다가 be 플러스 이 동사에다가 be라는 애를 close라는 애가 지금 있죠? close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능동태로 이 능동형 동사를 수동형 동사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앞에를 비동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사, 원래 동사에다가 이 동사를 그냥 써주면 안 되고 과거 분사, 그죠? 세 번째 있는 거 있죠? 3단 변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애 있죠? 걔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 closed 형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현재형일 경우에는 am, 앞에가 I면은 주어가 I가 나오면 M이 나올 거고요. 그죠? 3인칭 단수일 경우는 is가 나오겠죠. 그죠? R라는 애는 뭐 2인칭이나 아니면은 3인칭 복수 같은 애들. 그죠?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R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am, is, are, pp 형태가 바로 이제 현재형 수동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조동사가 나오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can 같은 애들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can 그냥 앞에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can be closed라고 써주면은 조동사 be 플러스 pp가 되겠죠. 그죠? 조동사 can이라는 애, will이라는 애는 반드시 그 뒤에 누구를 갖는다? 동사 원형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can be pp, will be pp, 그죠? must be pp 이런 형식으로 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스스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죠. door라는 애는 close라는 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아닌 사물의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물론 이제 자동차가 달려가고 뭐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 지나가고 이런 것들은 또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아니면 시계라든지 문이라든지 지금 본 것처럼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옮겨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옮겨지고 작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그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수동태 문장이 나올 경우에, 사물의 주어가 나올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들을 이제 좀 한번 봐보자면, 가게가 문을 열었다라는 우리나라 말을 한번, 봐볼게요. 자, 가게가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가게가 문을 열었다. 가게가 문 엽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가 문을 열 리가 없죠. 그죠? 가게 문 열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어라는 애를 가게로 놓고 문장을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서 수동태 문장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개념을 잡기가 약간 좀 어려운 겁니다. 가게가 문을 열었다. 여기 이 문장에서 주어는 가게가 될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게라는 애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가게라는 애는 자기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죠. 주인이, 그죠? 가게 주인이 문을 열어야 되겠죠. 가게는 스스로 미안합니다. 자, 가게라는 애는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겠죠. 그죠? 가게 주인이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가게가 문을 열었다라는 능동태 문장이긴 하지만 영어 형태로 갔을 때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토어가 먼저 나오고 가게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픈이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오픈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앞에가 사물이라서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is open 들어가서 be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로 바꿔주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밑에 예제들 봐볼게요. The tree is broken. tree. 사물이죠. The meeting. 회의. 이건 회의죠. 그죠? 회의. 이것도 사람은 아니죠. 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사물이라고 봐주셔도 될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The store. 마찬가지로 사물입니다. The door. 마찬가지로 사물이 되겠네요. 그죠? 자,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주어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broke, close, lock, cancel. 자, broke라는 애는 부수다. cancel이라는 애는 취소하다. close라는 애는 닫다. lock이라는 애는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앞에 나무가 주어로 나왔으니까 나무는 broken, 부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broken 해서
broken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broken이라고 해서 B 플러스 PP로 만들어 갖고 문이 부서졌다. 그죠? 누구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졌다. 그죠? 나무가 어떤 것에 의해서 부서졌다라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미팅도 마찬가지죠. 미팅 회의가 나는데 캔슬은 취소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미팅은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되어야 하는 애죠. 그죠? 맞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B 플러스 PP를 씀으로써 취소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 the store is closed. close는 닫다라는 뜻인데 가게가 닫는 게 아니라 가게는 닫혀져야 되겠죠.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is closed. 가게가 닫혔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였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에는 약간 틀리죠. 가게 문 닫았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가게는 문이 닫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영어 상태에서는요. 그죠? 자, the door is locked. 마찬가지입니다. door는 스스로 문을 잠글 수가 없습니다. 자동문 아니죠. 그죠? 자동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문 자체는 사람에 의해서 잠기는 거니까 is locked. 그죠? 그냥 잠그다가 아니라 잠겨졌다라는 의미로 전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능동태는 이제 보통 수동태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동태는 동작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죠? 동작을 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작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밑에 예제 보세요. The window was opened by her. 지금 누가 지금 window was opened 주어가 얘기고 was opened가 동사겠지만 뒤에 나오는 by가 누가 되죠? by 그녀가 앞에 있는 주어는 윈도우라는 애는 동사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죠. 당하는 애라고 했어요. 반면에 이 오픈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애는 누구가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요. by her가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경우는 그죠? 얘는 당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죠? 수의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죠? 얘는 능의 입장에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는 애니까. 그죠? 이 여자애가 문을 여는 거죠. 그죠? 맞죠? 그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녀가 창문을 여는 거죠. 오픈 더 윈도우. 그죠? 예. 요렇게 또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는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맞죠? 능동태로 she opened the window. 주어. she open 동사. the window가 목적어가 될 텐데 이 문장 형태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모양만 윈도우의 입장에서 봐보는 거예요. 그죠? 문장을 윈도우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she opened the window 밑에 있는 문장은 능동형으로서 그녀의 입장에서 지금 봐주고 있죠. 얘가 주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수동태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동태로 바뀌면서 윈도우의 입장, 윈도우가 앞으로 나와서 윈도우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이 능동형 문장은 동사 뒤에 만약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 이 목적어의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윈도우 입장에서 보면은 문이 닫혀지는 거죠. 그죠? 창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B 플러스 PP로 가는 거고, 그걸 한 사람은 바로 그녀니까 by, 누구누구에 의해 라는 애가 뒤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봐본 것처럼 이 능동형 문장, 능동형에서도 특히나 아마도 3형식 문장이 되겠죠. 그죠?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했었으니까요. 그죠? 요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는 수동형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He uses computer. 그가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죠? 사용하는 대상은 컴퓨터.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 더 컴퓨터의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재편할 수 있다. 그죠? 더 컴퓨터를 그래서 주어에다 놓고서 보면은 더 컴퓨터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is used B 플러스 PP. 그죠? is used B 플러스 PP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의해 라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he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니까 by him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능동태에서는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한데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동작을 하는 것과 그 동작을 당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죠. 지금 위에서 he uses 컴퓨터처럼요. 그죠? 그가 사용을 한다.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동작, use의 관점에서 보면은 he는 use라는 것을 하는 애고 더 컴퓨터는 use라는 것을 당하는 애죠. 그죠? 반드시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것과 당하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 1에서 5형식 중에서요. 그죠? 5형식 중에서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목적어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되겠죠. 그죠? 1형식, 1형식은 아무것도 없죠. 2형식은 보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 4, 5 형식은 되어줘야지만 이 수동태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She is a teacher. 동작의 대상이 없어요. is가 지금 어떤 동작을 나타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동작의 대상이 없어서 수동태를 만들어줄 수 없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Human sleeps at night. 사람이 자는데, 인간이 자는데 밤에 잔다. 자, 인간이 밤에 잔다. sleeps 뒤에 at night이 sleep의 대상인가요? 그죠? 아니죠. 그죠? sleep 언제 하는지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죠. 대상이 아니라. 그죠? 대상은 누구야? 자는 대상은 누구야? 주어잖아. 그죠? 주어잖아. 그러니까 이 동사 자체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작의 대상이 없어서 얘는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3형식 이상에만 수동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동태의 개념을 지금 잡아가는데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죠? 알아두실 거는 그냥 수동태라고 하면은 수동태라는 것은 뭐 B 플러스 PP 이렇게만 지금 두시면 좀 어렵고요. 반드시 여러분 이제 3형식과 4형식, 5형식 그러니까 목적어와 관련된 문장이라고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 이 목적어는 앞에 있는 동사를 당하는 애죠. 그죠? 주어에 의해서. 그죠? 아까 본 것처럼 he used 컴퓨터에서 그가 use라는 것을 하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use라는 것을 당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e uses computers라고 했을 경우에 그 더 컴퓨터의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한번 재편해 줄 수 있다. 그때 더 컴퓨터가 문장의 앞에 주어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동사를 당한다는 의미를 써줘야 되니까 B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능동과 수동에 대한 얘기. 목적어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 능동은 주어에서 입장에서 보는 거, 목적어는, 수동은 목적어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수동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수동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모양들이 있고 어떤 형태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